2월 26일쯤에 아마 출간하는 걸로 알고 있고 책 이름은 국민이 먼저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국민이 먼저입니다라고 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이 먼저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자,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누가 먼저 말씀을 한번 포문을 열어주실까요? 네, 오랜만에 출연하신 분이 저한테 총대를 매라고요. 김동지 먼저 포문을 여시오. 네. 자, 아니 저는 기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정치인이 복귀를 결정하고 또 정치를 재개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 복귀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복귀를 했을 때에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득이라든가 혹은 불리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한 계산이 본인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복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감내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여기서 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 복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정치 초반에 이제 데뷔를 했을 때 그런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여의도 문법 쓰지 않겠다. 참신한 정치하겠다. 개혁적 보수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여의도 문법의 하나로 한동훈 대표가 콕 규정지었던 게 그 출판 기념회를 통해서 정치 자금을 모금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구태다 이러면서 이제 그거 못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이제 본인이 당대표로 있을 때 그걸 못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당대표에서 물러난 지 2달 만에 허겁지겁 복귀하시는 분께서 선택한 방식이 출판 기념회입니다. 물론 출판 기념회라고 5글자로 말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책을 공개했다라는 것은 지지자들한테 책을 사달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한동훈 대표가 사주를 하지는 않았다라고 보지만 이미 그 지지자 그 커뮤니티라고 합니까? 위드훈이 이런 데 가보면 책을 많이 사서 한동훈 대표가 돈 걱정 없이 정치하게 해주자라고 하면서 그 인증 릴레이가 펼쳐지고 있거든요. 이거야말로 한동훈 대표가 지적했던 그 구태 아닙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그 페이스북 메시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2달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하셨는데 자 지금 저희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안 알려진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동훈 대표가 만나고 다녔다는 사람이 조갑재, 김종인 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어떤 반성을 하고 어떤 성찰을 했다라는 것인지가 저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김정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선대위 있을 때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난 이후에 단 한 번도 윤석열 정부 그리고 국민의힘에 우호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늘 태클을 걸었고 늘 시비를 걸었고 이준석 대표라든가 이런 국민의힘을 떠나는 사람들을 지지해 주면서 사실상 국민의힘의 어떤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것이 과연 성찰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복귀하는 것이 저는 별로 그렇게 기대가 안 되고요. 그 사람이 성찰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짐작할 수 있는 바가 있기 때문에 나오라고 해보십시오 한번. 저는 정말 줄기차게 비판할 생각입니다. 네. 아유. 어떻게 같은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좀 결을 달리하시는 생각이신가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거의 유사하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하여튼 그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네. 말씀을 드리면 일단 먼저다 이 말 자체가 책 제목부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책 제목이 본인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말이 될 수 있다는 걸 본인이 과연 몰랐을까요? 출판사가 몰랐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자, 국민이 먼저입니다라고 했는데요.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문재인 정부의 키치프레이즈죠.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국민이 먼저다. 국민이 먼저입니다. 자, 마치 처음 보는 사람들은요, 문재인 정권의 캐치프레이즈,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정강이라든가 가치, 이런 거를 그대로 계승해가지고 본인이 현실 정치를 한번 실현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해할 수 있는 제목을 굳이 왜 달았을까요? 저는 이전부터가 뭔가 자신의 정체성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리를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물러난 지 이제 2달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12월 셋째 주에 물러났었죠. 지금 16일 날 아마 탄핵이 그렇죠. 되고 나서 아마 그 이후에 물러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지금부터 2달 전에 볼 수 있네요. 그렇죠. 2달 만에 다시 일선 정치에 복귀한다. 이거 좀 굉장히 좀 부적절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요. 본인이 지금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 대표가 될 때 했던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 국민의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이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습니까? 안 지켜졌죠.
본인이 정부랑 갈등을 겪으면서 국민의힘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이 서서히 꽁꾸라졌습니다. 그리고 계엄이 터졌습니다. 자, 이 계엄이 시작된 원인, 물론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정부 기능 마비에 거기에 가장 큰 이유가 있지만 또 하나가 뭐였냐? 한동훈 대표 워낙 등장인물이 많아가지고요. 한동훈 대표가 부안해동 한 겁니다. 한동훈 대표가 나를 체포하려 했다고,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고, 대국민 담화문을 보면서 방금 윤석열 대통령이 자백했다라고 하면서 경거망동, 부안해동 하면서 오히려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본인이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졌던 겁니다. 그런 갈등의 원인이 한동훈 대표에게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한동훈 대표가 12월 셋째 주에 본인이 물러났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국민의힘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주장한 게 아니라 수치로 나오는 거지요.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국민의힘과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다. 자,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냥 한동훈 대표가 나가는데 우연찮게 지지율이 오른 걸까요? 많은 국민들의 생각은 한동훈 대표가 나가면서 당내 분열, 당내 갈등이 없어진 게 지지율로 나타나지 않는가 본인이 차분하게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달 만에 다시 책을 내면서 일선 정치에 나오겠다. 저는 우리 우파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그렇게 잘 잊어먹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불과 2달 전에 한동훈 대표가 했던 말, 행동 이런 것들을 아마 기억을 다 하고 있을 건데요. 우파에서 과연 한동훈 대표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급하게 나온 이유는 저는 하나라 생각해요. 한동훈 대표 본인 의지는 조금 있었겠지만 네. 그게 전부는 아닐 것이다. 그 주변에 있는 식솔들, 동의합니다. 주변에 있는 식솔들이 한 대표 우리 간판 걸어야 돼. 한 대표 간판이 깃발에 올려야지 우리 주변에 다 먹고 살아. 라는 방송도 나가야 되고요. 여러 주장도 해야 되고 등등 장을 열려면요. 일단 장 맨 앞에서 선두가 깃발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 본인이 아니면은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 식솔들, 이 참모들이 한동훈 대표에게 지금 대선이라든가 이런 모드를 해야지 다음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도 우리가 방송이라든가 이런 곳에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되든 안 되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나와야 된다라고 강력히 설득해서 떠밀려서 나왔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봅니다. 설득력 있네요. 약간 두 분이 너무 매섭게 몰아붙여가지고 제가 약간 변론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맛으로 했는데 저는 매섭게는 안 하고 아쉬운 점을 좀 몇 개 말씀드리자면 네네. 한동훈 대표한테 의견을 전달하려고 그 페이스북에 댓글을 달려고 하는데 본인 친구 아니면 댓글을 못 달아요. 이거 누가 하는 방식이냐? 조국 윤미향의 방식입니다. 제가 윤미향의 댓글 달았다가 차단당하고 조국의 댓글 달렸는데 본인 친구들 아니면 댓글 못 달아요. 우호적인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는 거야. 근데 제가 그나마 한동훈 대표한테 약간의 희망을 봤던 거는 당대표 사퇴하면서 향후 행보에 대해서 전국을 돌겠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안 돌았죠. 전국을 돌면서 시민들, 당원들, 국민들을 만나면서 그걸 해야지 이제 국민들을 만나보니까 국민이 먼저구나. 이게 순서가 돼야 되는데 아주 선거의 꾼들만 만나고 다녔어요. 그렇죠. 선거의 어르신들만 만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책이 나왔는데 책이 나왔다는 건 뭐냐? 아까 그 SNS에 댓글 못 쓰는 거와 책이 나왔다는 게 어떻게 연결되냐? 한동훈 대표는 소통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일방적인 내 의견만 얘기할 겁니다. 그렇죠. 이게 정치 복귀하는 방식이 이러한 방식이라는 것 자체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가장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이 책의 내용인데 2월 26일 날 책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통령에 대해서 또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재판에 영향이 있습니다. 이거 국회 민주당 측에서 한동훈 대표 헌법재판소 재판에 증인으로 신청하면 어떡할 거예요? 또 대통령에 대해서 형사재판 진행 중인데 한동훈 대표가 쓴 내용을 가지고 이거 가지고 증거 제출한 다음에 증인으로 부르면 어떡할 거예요? 이러한 약간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책을 담을 거면 이렇게 담았으면 좋겠었어요. 뭐냐면
책에 100%가 있다면 한 10%는 본인의 유년기, 한 40%는 본인의 검찰 생활, 30% 검찰 생활, 30%는 법무부 장관. 특히 법무부 장관에 했었던 정책, 뭐 지방선거에서 외국인들 투표 못하게 하겠다, 중국인들 투표 못하겠다 이런 정책. 그걸 담고 나머지는 사실 계엄이야 뭐 본인 당대표 생활 얼마 했습니까? 그걸 조금 담고 나머지는 국가가 앞으로 나갈 미래 방식에 대해서 좀 담았으면 좋겠는데 지금 온갖 나온 얘기는 계엄 당시 얘기가 풍부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그 발언은 굉장히 잘못된 게 뭐냐면 한동훈 대표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계엄을 제가 했습니까? 제가 계엄했습니까? 야, 당원 8조에 의하면 당원 당규 8조에 의하면 당과 대통령과의 관계가 정의되어 있는데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과 함께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돼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계엄을 했으면 계엄을 제가 했습니까? 라고 할 게 아니라 당시 당대표였던 사람이 이 계엄을 만약에 책임져야 된다면 같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본인의 변론 요지서를 가지고 지금 책을 낸 거 아닙니까? 이게 형식상, 내용상, 또 소통의 방법상 다 모든 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좀 추가로 조금만 더 보태면요. 과연 이 책에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받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과연 밝힐 건지 저는 이게 주목됩니다. 지금 왜냐하면 내란 혐의 이 프레임이 어떻게 작동했느냐 바로 홍장원 차장 메모에서 시작된 거거든요. 홍장원 차장 메모가 민주에 넘어가고 박선원 의원이 이걸 언론에 흘리면서 내란 즉 국회의원 체포 및 국회의원 끌어내라 이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 즉 홍장원 차장이 그 한동훈 대표를 포함해서 몇 명의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했다라는 것을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자기는 들었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 믿을 만한 사람이 바로 홍장원 맞는지 밝혀주시고 그럼 그 루트가 어딘지 혹시 장인어른인지 아니면 부인인지 아니면 김종욱 전 최고인지 등등 누구인지 밝혀서 이 과정이 과연 진실한 건지 아니면 오염된 건지 그렇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홍장원 차장이 지금 말했던 게 지금 처음에 진술이 오염됐다는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즉 그렇죠. 민주당 의원들 김병주 의원이라든가 박선 의원 만나면서 당초에 없던 게 살을 붙여서 얘기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홍장원 차장한테 한동훈 대표가 이용당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완전히 농락당하고 이용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본인이 밝혀야 된다. 내가 이용당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이용당인지 안 되는지 그를 스스로 검증해봤느냐. 그리고 헌재에서 부른다 그러면 또는 형사처벌에서 부른다 그러면 나가가지고 내가 홍장원 차장한테 어떤 식으로 메시지 전달받았는지 그것까지 과정을 밝혀야 된다. 그래서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갑자기 탄핵하자라고 했던 그러면서 우파의 분열을 만들었던 그 과정을 생생하게 복귀해 줘야지 우리 국민의힘에 있는 우파 당원들이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런 기회를 만들어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책 판매가 인터넷 예약 판매로 오늘 시작을 했고요. 검색을 해보니까 저자 한동훈에 대한 설명이 책 앞에 서두에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검사 시절 이력은 다 뺐어요. 본인 유년기 어서 보냈고 당대표를 했고 나는 뭐 어디에 관심 있다 썼는데 검사 시절이 21년 아닙니까? 그럼 한동훈 전 대표의 나이가 지금 한 55쯤 됐나요? 54, 5? 그러면 본인 21년이면 본인의 인생의 상당수가 검사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도 한동훈 대표가 수사를 했었고 이러한 검사 시절의 이력은 작가 이력에서 지금 쏙 뺐다.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의도가 좀 있어 보입니다.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한동훈 본인도 만약 본인이 내는 책에 검찰 시절의 어떤 이력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은 똑같이 검찰 출신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을 할 게 뻔하니까 그걸 뺀 겁니다. 지금 본인한테는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검사의 그 이력은 상당히 빼고 그 반면에 뭐 당대표라든가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이력을 살려서 이미지를 희석하겠다라는 느낌인데 저는 한동훈 대표의 복귀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이미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의 등에 칼을 꽂았습니다. 이미 한 번 배신을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배신자이지만 비판을 자제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다시 등장하는 건 두 번째 배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자들과 그 반대편의 사람들이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전선은 이미 계엄이라는 그 이슈에서 떠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어져 있는 전선은 헌재가 공정하게 재판을 하느냐 마느냐, 이 헌법재판관의 어떤 그 자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되느냐, 이재명 대표가 가진 사법 리스크 우리가 어떻게 다룰 것이냐, 혹은 정말 이 많은 어떤 대학생들이 지금 막 시국선언하고 나오고 있는 것이 계엄 때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계엄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이 민주당의 매우 독재적인 이런 움직임이라든가 혹은 이 헌재 말도 안 되는 절차를 다 위반하면서 오직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이 편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지지하지 않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놓고 싫어하던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조차도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가, 만약 여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탄핵이 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이 자유민주주의라든가 우리 헌정 질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구가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보수적 가치의 기준에서 봤을 때 이 제도를 지켜야 된다는 마음으로 나온 것이거든요. 근데 만약 여기서 한동훈 대표가 등장을 한다면 또 다른 전선이 그어지는 겁니다. 이건 보수가 분열하는 거예요. 아까 대변인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한동훈 대표 주변에 있는 친한계는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이 헌재에 대해서 혹은 이재명 대표의 뭐 리스크에 대해서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해서 그런 얘기 안 하죠.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거론하면서 그쪽으로 이제 공격의 화살을 돌리겠죠. 그러면 보수는 분열하고 말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정말 진영 전체, 첫 번째는 윤석열 대통령이 등에 칼을 꽂았다면 이 두 번째 한동훈 대표가 하려고 하는 일들은 보수 진영 전체의 등에 칼을 꽂는 거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한 책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할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내 돈 주고 사서 보긴 싫은데 보긴 봐야 되고,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주문을 할지 안 할지 고민이 좀. 제목 얘기 사서 안 되지. 제목 얘기 하나만 더 하고 싶은 게 네. 국민이 먼저입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제목이 정말 유치하다고 느껴지는 게. 대한민국에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 중에 국민이 먼저가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럼요. 국민이 먼저라고 해요. 그럼요. 그 말은 뭐냐? 한동훈의 그 스페셜티가 사라지고 그냥 원오프 덤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한테 가서 얘기를 해보세요. 이재명한테 너는 누굴 위해 정치하느라고 하면 당연히 국민을 위해서 정치한다고 하지. 그러면 난 이재명 자신을 위해 정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목의 선정부터가 정말 구시대적이고 구태의연하고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참신함, 뭐 톡톡 튀는 거 이런 건 다 어디 가고 이제는 정말 찌들 자로 찌든 그 여의도식 문법에 완벽하게 갖추어진 이 틀 정치인만 남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국민이 먼저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 이재명이 주장하는 기본소득제도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다 국민이 먼저라는 생각에서 나온 거거든요. 지역 화폐 다 국민이 먼저라는 생각에서 나온 거고, 국민이 먼저냐, 뭐 국가가 먼저냐, 뭐 현재 국민이 먼저냐, 미래 국민이 먼저냐, 뭐 이런 거를 이 책 제목에 담은 것 자체가 약간 좀 진부합니다. 네, 요즘 정치와는 좀 맞지 않은 얘기입니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먼저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했던 것을 그대로 차용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나는 정말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이 먼저다. 국민이 먼저다. 앞에 막 사람과 국민이 다 같은 거잖아요. 예, 사람이 해야지만 국민을 할 수 있는 거고 국민은 사람에서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굳이 이제 못 쓴 이유가 뭘까?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를 이어서 계승하겠다 이건지 나는 거기서부터 먼저 한동훈 대표가 답을 하고 시작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이 출판 기념을 하고 나서 아마 전국을 돌면서 무슨 북 콘서트 같은 토크쇼 같은 걸 아마 할 것 같아요. 그게 출판 기념회죠. 그렇죠. 그게 출판 기념회죠. 네. 자, 이것도 얼마나 참 그 얘기하냐면 본인이 스스로 뭐라 했습니까? 출판 기념회 금지하자 했습니다. 책 장사하지 마자는 거예요. 자, 출판 기념회에서 북콘서트 하면서 현장에 가면 책을 분명히 팔게 됩니다. 이만큼 쌓아놓고. 이만큼 쌓아놓고 포스, 단말기 카드 리드에 갖다 놓고 팔게 되죠. 그리고 현금 봉투함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뭐라고 할 겁니까? 아니,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사겠다 내가 말릴 수 없잖니 하면서 또 받을 거 아니에요. 받을 거 아니니까. 난 사라고 안 했다. 그렇죠. 그 자발적으로 사는 거다. 그렇죠. 라고 발뺌을 하겠죠. 그렇죠. 본인이 구태정치라고 비난하고 나서 또 본인이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이 정말 구태의연한 모습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처음에 느꼈던 참신한,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가졌던 별명이 있습니다. 패션 정치. 패션 정치라고 해가지고 이 패션이랑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뭐 열정의 패션도 있는 거고요. 진짜 말 그대로 패션. 뭐 예를 들면 뭐 머리부터 해가지고 뭐 신발까지 뭐 또 이제 옷의 보정물까지 뭐 이런 거 등등이 얼마나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항상 한동훈 대표님 패턴이 있습니다. 어디 등장하기 전에 어디선가 목격담이 나와.
아, 그렇죠. 목격담으로 커뮤니티에서 돌고요. 그게 또 작업이 들어갑니다. 좀 멋있는 곳에서만 나오잖아요. 그래도 그 목격담에도 항상 뭐 후드티 이런 거 입고 그렇지. 난 젊다. 젊다. 나는 50살이 넘었지만 난 늘 멋있다 이런 거. 눈빛이 너무 매서워. 지금 레이저를 쏘. 얘들아 봐봐 나 굉장히 젊은 나 아직 감각 살아있다 이런 거 지금 어필하려고 그런 거 입으시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패션 정치를 하시는 분, 이미지 정치를 하시는 분, 정작 내용은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분, 이런 분이 우파 정치의 어떤 이제 이런 판이 난 참 열린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타깝고 자중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 조급함을 좀 누군가 옆에서는 좀 잡아주면 좋겠어요. 이 조급함 잠시도 참지를 못해. 내가 언론에서 사라지는 거, 내가 조유 있는 거를 참지 못한 이 조급함 때문에 스스로 제 발등을 찍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오게 될 것 같아서 안타깝다. 아니 저는 반면교사로 오세훈 대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오세훈 대표가 서울시장에서 그렇게 떨어지고 나서 10년간을 야인으로 지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10년 동안 오세훈 대표가 저는 그렇게 한동훈 대표만큼 조급증을 보였다면 오세훈 대표의 그 쓰임은 이미 끝났을 거라고 봐요. 하지만 그 10년이라는 시간을 자린고비하면서 잘 지냈고 결국은 이제 다시 어떤 뭐 서울시장 후보로서 그리고 지금 뭐 대선 후보로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제가 오세훈 후보를 뭐 지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지하지 않습니다. 오세훈 후보. 관심이 요만큼도 없어요. 근데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10년을 기다려서 다시금 국민에 의해서 그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는 날이 옵니다. 하지만 2달 만에 못 참고 본인이 비대위원장 그만두고 나서도 또 한 2개월 만에 나왔죠. 아마 2-3개월 만에. 그리고 또 이번에도 그렇게 2개월 만에 나 성찰 끝냈으니까 이제 나 나갈 타이밍이야 라고 나오는 게 이게 얼마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인가. 차라리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SNS 한동훈 대표의 페이스북 댓글도 풀고 북콘서트가 아니라 책 안 산 사람들하고 대화하겠다. 뭐 이런 거. 나에 대해서 화살을 돌리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은 파격이죠. 모두 똑같은 게 국민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던가 북콘서트야 뭐 전국에 있는 뭐 일산 킨텍스나 뭐 주요 도시에서 뭐 화려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뭐 농민을 찾아가던가 뭐 어민을 찾아가서 체험 삶의 현장처럼 뭐 그물을 낚던가 뭐 이러한 행보를 보이면 그나마 좀 고생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너무 편한 길 꽃길, 만들어진 길, 예전에 정치권에서 이미 다 했던 진부한 길 그런 것만 답습하기 때문에 한동훈만의 색깔이 지금 전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라리 그 책을 안 산 뭐 표현은 어떻게 하죠? 북콘서트 말고 안북 콘서트라고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비독자 콘서트를 하면 제가 갈게요. 예, 청문회 한번 하시죠. 그런 식으로. 저는요. 아니면 여길 나오시던가. 여기 한번 나오세요. 네. 한 대표가 이제 그거를 입장을 꼭 밝혀야 돼요. 단계 입장을 꼭 밝혀야 됩니다. 지금 그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계가 상당히 많은 증거가 채집됐고 그게 어느 순간 멈췄습니다. 계엄이 터졌고 한동훈 대표가 나가면서 그게 논의가 멈췄어요. 하지만 그게 당의 윤리위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고발을 당해가지고 안건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고 그 안건이 죽지 않았습니다. 안건이 폐기되지도 않았습니다. 언제든지 윤리위에 열어서 재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래 안 들어보면요. 아까 말한 해당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출당 조치 갈 수 있는 게 매우 중대한 안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이 살아있는 한 한동훈 대표는요. 이거를 그냥 묻어두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나오시게 된다 그러면 당원 게시판 사건 관련해 가지고 본인 가족이 얼마나 동원됐었고 본인 가족이 아니라 그러면 과연 그 조직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그 중부했던 여러 가지 그 아이디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고 해명하고 가야지 당원들이 우리 당 내에서 갈라치기 분열을 조장했다는 이 의혹의 당사자 한동훈 대표를 오해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따라서 당기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고마워해야 돼요. 12월 3일 계엄에 대한 선포가 없었으면 한동훈 대표의 당원 게시판 뉴스가 그 12월 첫째 주랑 둘째 주에 다 장악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엄 선포 때문에 그게 쏙 들어가게 됐는데 지금 그 12월 3일 직전만 하더라도 결국 누가 썼냐 물어보니까 제가 쓴 건 아닙니다. 또 항상 말투가 그러잖아요. 내가 한 건 아니다라는 건데 그럼 가족이 했냐 물어봤을 때는 또 답변을 안 해요. 그러니까 또 그때 친한계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저는 그때 그 단계 사건 이후로 한동훈 대표에 대한 그 일말의 그 연민의 감정을 싹 거둔 사람이거든요. 친한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설령 가족이 썼다 한들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이제 적발하장식으로 나왔거든요. 아니 가족이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 비난, 뭐 도를 넘는 욕 국민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라는 것은 아무리 대통령과 어떤 척을 지고 대통령과 생각이 달라도 당과 정부는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당 따로 정부 따로 갈 수 있는 형국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대표라는 사람은 더군다나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검찰총장 감이 안 되면서 법무부 장관 감이 안 되고 선수가 안 되지만 거기까지 간 사람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 덕분에 비대위원장도 하고 당대표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은 공개석상에서 대통령 각을 세울 수는 있어도 가족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뒤에서 입에 담지 못하는 험담을 하는 것, 이것은 가족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방해할 수 없다라는 논리로는 결코 방어가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친한계는 너무나 뻔뻔하게 그것에 대해서 가족이 했는데 한동훈 대표가 한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꼬리자르기를 시도했다. 네. 저는 그때부터 저 사람들은 정말 우리랑 같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맞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하필이면 그때 계엄이 터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싹 들어갔습니다. 정말 당원 게시판 저도 우리 한나라당 때부터 당 생활한 지 한 7, 8년 되지만 한나라당 때 입당을 했습니다. 근데 당원 게시판을 이 사태 때문에 처음 들어가 봤어요. 당원 게시판이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최고위원회를 운영을 하면서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하고 이게 여론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련의 사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당원 게시판 저는 진짜 처음 들어가 봤거든요. 그런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한 10분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30분 정도 얘기했는데 마무리 정도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저는 헌법재판관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의견 발언을 꺼내드리겠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주로 한번 넘어갈까요? 아니 네.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거 하면은 이제 또 30분도 부족해. 그 말씀하세요. 때문에 아니 오늘 썸네일에 맞춰가지고 또 1시간 특집으로 또 다음 주가 있으니까 다음 주에 또 나눠서 추가로 또 알겠습니다. 살짝 또 말씀드리겠습니다.